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송신기 오케이, 수신기 오케이, 카메라 오케이. 사음침쟁이들의 자존심, 사음침법 TV. 네, 우리 방송은 전 세계 의료인들과 함께 사암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날,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주치. 네, 사암침법 TV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가끔 문자나 전화로 아니 그 쓰고 있는 번거지는 뭐예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요 몇 년 전에 발리 갔을 때 발리니즈 남자들의 복장을 사왔었어요. 그런데 이 모자는 정말 잘 사온 것 같아요. 이게 발리 남자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이건 사롱인데요. 발리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아 가자 등등의 성스러운 어떠한 그 플레이스를 갈 때는 사롱이라는 거를 걸쳐야 돼요. 이게 사롱입니다. 사롱 그리고 모자 색깔이 다른 두 개를 사왔는데 발리 전통 복장입니다. 그런데 이 모자는 정말 잘 사온 것 같아요. 이거 화면빨 받아요. 객적은 소리 그만. 사암침법 원리 기초 틀 잡기 해드리고 있어요. 이 기초 틀만 잡으면, 네, 원리만 알면 많은 병증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기초 틀 잡기. 허허실실, 허란 무엇이고 실이란 무엇인가. 네. 공지사항 간단하게 7월 5일 첫째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자가치료 상담이에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사암침법 공부, 역시 틀잡기 그리고 강론 공부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 공부합니다.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사암침자요법 그리고 사암침의학. 오후 6시까지 공부를 진행한 다음에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아주 넓은 식당에서 아주 맛난 식사를 하고 해산하는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 때문에 큰 강의실을 예약했습니다만 선착순 30명만 받습니다. 010-2589-0904 전현우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참여 여부를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 3만 원이고요. 여기 3시부터 6시까지는 사암침법 공부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다 오셔도 돼요. 그러면 실무를 익히실 수가 있어요. 다양한 환자들 어떻게 병증을 파악할 것인가. 네, 도움되는 실용 임상 시간이에요. 실용 임상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오실 분들도 2시까지 오세요. 전철 1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로 올라와서 국민은행 건물 1층 ATM기 안쪽에 엘리베이터 이용한다. 7층 올라오셔서 비전룸. 삼도인 침구 요결은 우리들의 영원한 교과서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교과서. 그런데 그 책에는 암호투성이입니다. 코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어떻게 의과학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의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 사암침법 기초틀 잡기. 허허 실실. 허란 무엇이고 실이란 무엇인가. 스테움스 폐금경편. 폐보법 즉 폐정격증과 폐사법 즉 폐승격을 써야 할 병증들, 강론 병증들을 통해서 틀잡게 해드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폐정격을 써야 할 알레르기성 비염, 폐승격을 써야 할 알레르기성 비염 함께 살펴봅니다. 의과학적인 근거. 허란 무엇이고 실이란 무엇인가. 폐허증의 알레르기성 비염, 폐실증의 알레르기성 비염, 그 의과학적 근거 확실하게 이해하는 시간. 의과학적인 근거, 서희 학자들의 눈으로 보는 사암침법 핵심 원리. 알레르기성 비염, 폐허증과 폐실증과 관련해서 코의 호흡 점막과 부비동의 생리학 및 병리 생리학 요약, 이 검토에서
코와 부비동의 호흡기 점막의 해부학과 생리학은 임상적 중요성의 측면에서 요약됩니다. 서희들도 안 거야. 삼도인과 직접적인 교감, 즉 삼도인 침구이요기를 보았는지 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심전심으로 그들도 삼도인과 같은 눈으로 허허실실을 본 거예요. 보실까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검토에서 코와 부비동의 호흡기 점막의 해부학과 생리학은 임상적 중요성의 측면에서 요약됩니다. 호흡기 점막의 방어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점막 청소 및 코 판사를 포함한 내강 세척의 기본 사항에 대해 이 논문은 설명합니다. 코와 부비동의 호흡기 점막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일상의 대상입니다. 호흡기 기능의 회복은 보수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중심에는 호흡기 점막의 역할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봐주세요. 코, 비강내 해부생리학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비강내에서 특히 비강내 점막에서 어떠한 중요 방어 기전을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점막 면역, 기능 등등을 살펴보는 거예요. 초간단 요약. 이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Respiratory mucosa, Respiratory nasal mucosa. 비강내, 호흡기 비강내의 점막에 장점액성 샘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장점액성 글랜드, 즉 샘이에요. 샘. 세러뮤코스 글랜드. 이곳의 기능은 장액을 분비하는 샘인데요. 미음장 액체예요. 그러니까 미음, 묽은 미음을 생각하세요. 묽은 미음. 그리고 점액은 끈끈할 점, 액체액. 세러뮤코스 글랜드에서는 미음과 같은 액체 또는 보다 점도가 높은 점액이 분비되는 샘이다. 그런데 또 다른 샘들이 있어요. 고블렛 셀이라고 하는데요. 원주세포 또는 배상세포라기도 합니다. 즉, 큰 그림에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점막 표면층에는 작은 코털, 실리아 부분이 있습니다. 미세 코털, 그 같은 부분. 고블리셀의 역할은 점막 상피열, 즉 상피열에 위치한 점액 분비 세포, 배상세포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코 안쪽에 비강 전체, 부비동까지 포함해서 점막 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고블렛 셀도 있고 그리고 세러뮤코스 글랜드도 있다. 그곳에서 끊임없이 분비되는 점액, 미음과 같은 액체 등등이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면역수단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여기 보세요. 두 그림 같이 보세요. 세러뮤코스 글랜드에서는 끊임없이 장액과 점액이 흘러나오고 고블렛 세포에서는 끊임없이 또 점액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안감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촉촉해야 면역이 발휘돼요. 면역력이. 무엇 때문에? 폐를 위해서. 폐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안 되니까, 세균이 침투하면 안 되니까, 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필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끈끈이 주걱풀과 점막에 있는 코털과 같은 아주 미세한 코털과 같은 곳, 아주 미세한 코털에도 점액이 끈끈이 풀처럼 묻어 있죠. 그걸로 캐치, 사멸시키거나 밖으로 내쫓거나 하는 그러한 방어력을 발휘하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코에 예열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냄새도 감지하고 그리고 차가운 공기는 순간 예열 센서를 작동해서 폐의 온도와 유사한 그러한 온도로 예열시켜주고 또 뜨거운 공기는 식혀주고 해서 폐에 너무 뜨거운, 너무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센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센서는 코털과 함께 외부 물질이 해로운 물질인가 유익한 물질인가? 대부분 해롭지. 그것 거부하는 그러한 방어 시스템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호흡기 점막의 해부학적 및 조직학적 구조. 원주세포는 상피의 최대 70%를 차지하며 표면에 300에서 400개의 미소육모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여기가 안쪽에, 비강 안쪽에 점막 부분이에요. 점막층, 최상층. 여기에는 코털고 같은 실리아, 아주 미세한 코털고 같은 털이 있어요. 그리고 끈끈이풀로 촉촉히 적셔져 있죠. 그리고 이 표면은 점액으로 덮여져 있고 코털 역시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요. 자, 그것은 미세 육모 조직인데 이 육모 조직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300에서 400개의 미세 육모가 있고, 미세 육모의 일반적인 원리는, 즉 방어 원리는 잘 봐주세요. 수분을 유지하고 점막 표면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표면적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침법 틀잡기예요.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이란 무엇인가? 실제 우리 몸에서 역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이라고 하는 그 폐경의 경기는 어떠한 역할을 하나? 그걸 의과학적으로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의과학적인 삶 침쟁이를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것이 코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폐강내에도 있습니다. 그 역할은 수분을 유지하고 점막 표면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은 케미칼적으로는 폐강과 비강 내에 육모 조직에 끈끈이 풀을 분포시켜서 외부의 적을 방어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것이 태음습이다. 네. 그런데 또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점막에 흐르는 점액은 어떻게 분비되고 어떻게 회수되는가? 끊임없이 신선한 면역력이 풍부한 점액층으로 계속 방어력을 유지하는가 보니까 림프 관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서 호흡기 점막에서 표면 및 심부 림프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중도 비강에서 상악동의 자연 소공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밀도는 중간 비강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감소합니다. 그들의 수는 코보다 부비동에서 더 높습니다. 우선 비강 내에서 하나면, 비강 내에는 끊임없이 또 림프관을 통해서 그 점액을 회수하고 또 새로 분비되도록 촉진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태음습 폐금경, 태음습에는 림파틱 시스템도 함께 작용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전신을 돌고 돌아온 정맥, 그리고 림프 액체는, 림프 관로는 여기 양쪽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가서 깔때기 형식으로, Y자 형식으로 합쳐져서 믹스가 된 것이 우심방으로 들어가고 우심실을 거쳐서 폐로 갑니다. 그러면 폐에서는 그 믹스된 둘을 다시 동맥피로 환원시키는데, 그때 정맥 그리고 림프에게 탁한 물질들을 폐에서 또 필터링을 해요. 문자 그대로 수태음습 폐금경은 습을 조절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의과학적인 해설을 통해서 보면, 삼두인께서 요기를 통해 말씀하신 그 코드를 현대의학적인 표현, 즉 모던한 표현으로 바꾸어서 보니까 보이잖아요. 태음습은 폐의 경기다. 폐경의 경기가 확실하다. 더 많은 림프관이 비강 바닥과 비계골에서 시작하여 비계골 하부 영역에서 수렴합니다. 이 영역에서 임파선 혈관은 후두 및 인두 공간으로 통과하여 두 해부학적 영역의 림프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쇄골화 정맥으로 해서 이제 합쳐진다. 네, 이 그림을 띄워놓고 신경 분포와 조절, 자율신경 분포는 후부 사골신경을 통해 일어난다.
코 점막의 교감신경 분포는 경부신경과 함께 통과하는 상경부 광골의 가지를 통해 공급된다. 시상하부 자극은 혈관 수축을 자극할 것이다. 혈관뿐만 아니라 비점막의 분비샘은 직접적인 부교감신경 분포를 가지고 있어 분비 및 배출을 통한 직접적인 부교감신경 증폭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신경 분포와 조절력은, 그러니까 폐가 지금 습해요. 만약에 일시적이든지 간에, 그러면 당연히 습한 공기가 들어오는 게 싫겠죠. 바로 코의 예열 센서에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몸짓이 재채기예요. 재채기 혹은 기침. 그런데 습이 부족해, 비강이 건조해, 그러면 폐를 또는 비강을 건조하게 하는 물질들을 센서가 거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역시 재채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재채기로 나타나는 것, 그것은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그러니까 폐가 건조한가? 비강이 건조한가? 그러면 보다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즉 육모 조직을 촉촉하게 해주는 요법을 쓰고, 지금 너무 습하다? 너무 습해. 그러면 습한 공기를 싫어하니까 재채기가 나잖아. 그러면 환경을, 비강과 폐강의 환경을 보다 적절한 습으로 조절해주는 요법, 그 요법을 쓰면 되겠죠. 결론입니다. 수태하면서 폐 급격이 하나는 거예요. 만약에 폐가 습한 조건이라면, 비강내가 습한 조건이라면 그것을 적절한 습도로 유지해 주는 것이 사암침법만이 가능하다. 건조하다, 촉촉하게 해주는 것, 사암침법만이 가능하다. 전 세계 모든 의학요법 중에서 폐가 건조할 때 촉촉하게 해주는 요법, 사암침법 외에는 없습니다. 폐가 습할 때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게 하는 요법, 사암침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암침이 첨단 의학이죠. 장점액성 배상세포, 점액 분비가 감소되었어요. 비강이 건조해요. 그러면 건성 알레르기성 비염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폐어증으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으며 폐전격을 씁니다. 장점액성 배상세포 점액 과다 분비 또는 림프 해수력이 부진해요. 그래서 습이 너무 저체되어 있어요. 습성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이것은 폐실증이다. 폐승격증이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수태하면서 폐경과 조경명조 위토경이 기량적 관계에 놓여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을 통해서 역시 허허실실을 어떻게 구별해서 무엇이 허이고 무엇이 실인가를 구분해서 위정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증들, 강론 구체적인 병증을 통해서 우리 안목을 보다 확장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꾸며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